여기 한국인들의 손을 잡고 연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슬로베니아에 살고 있는 20대 직장인 마야입니다. 저는 저의 조국 슬로베니아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왔어요. 슬로베니아는 유럽에서도 선진국에 속하고 정말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곳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류블리아나는 슬로베니아의 수도로 작은 도시지만 정말 편리하고 아름다운 도시예요.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만 가면 산, 호수, 숲을 만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산책이나 하이킹을 즐기러 자주 가요. 특히 블레드 호수는 정말 아름다워서 여유를 찾고 싶을 때 자주 가는 곳이에요. 호수 근처를 걷다 보면 물이 반짝이며 주변 자연 풍경이 너무 평화롭고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슬로베니아는 안전한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도심에서 밤늦게 걸어도 무섭지 않고 항상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끼리 인사를 나누거나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을 자주 봐요. 이 작은 친절함들이 모여서 슬로베니아는 정말 따뜻하고 평화로운 나라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또한 슬로베니아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저도 자주 자전거를 타고 도시를 돌아다니며 이곳의 자연을 느끼고 운동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슬로베니아는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라서 자전거 도로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어디든 편하게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어요. 물론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어서 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슬로베니아에서 자란 저는 자연과의 균형, 안전한 환경, 건강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이곳에서의 생활은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슬로베니아에 오신다면 이곳에서 누리는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건 그렇고 어느 날 저는 조금 의아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직장 동료인 알리사가 최근에 아이의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 같은 나라로 가는 걸까? 정말 그런 나라에서 치료가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리사는 평소에도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잘 나누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한국으로 치료를 간다고 하니까 사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알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한국이라고 하면 저는 K-팝이나 영화, 음식 같은 문화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곳이 의료 관광이나 치료로 유명하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저는 한국이 고급 의료 서비스나 혁신적인 치료법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알리사 아이의 건강이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으론 부양할 자녀가 없는 현실에 안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평생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비혼주의자였거든요. 항상 혼자도 잘 살 수 있다며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난 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저는 여전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만 했죠. 그는 너무 매력적이고 따뜻하며 무엇보다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편안한 대화 상대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지한 태도와 내가 느끼지 못했던 소중한 감정들이 제 안에서 자꾸 커져갔어요. 그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의 배려심과 긍정적인 에너지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를 지지해주고 저의 생각과 꿈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죠. 마야,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으로 결혼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 그도 기쁜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며 말했죠. 그래, 나도 너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어. 이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후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기쁘고 설레는 일이었어요. 저는 전통적인 방식의 결혼식을 선호했지만 그는 좀 더 현대적이고 자유로운 스타일을 원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우리만의 특별한 결혼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제가 좋아하는 슬로베니아의 자연 속에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결혼식이라니 너무 아름다울 것 같지 않나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였어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드레스를 입어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을 때 그 모습이 정말 꿈만 같아서 그 사람과 함께할 모든 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의 그림자가 저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그 시작은 손목 통증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팔꿈치나 손목을 많이 사용했으니까 생긴 통증이라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엔 손목이 조금 아프다 느끼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어요. 그냥 조금 무리하지 않으면 괜찮겠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어느 날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손목이 아픈 정도를 넘어서 팔꿈치까지 통증이 번졌고 더 심한 건 그 통증이 어깨와 목으로도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더 몸의 여러 부위가 아프고 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단순히 일 때문에 지친 건가 싶었는데 점차 그 통증이 온몸을 뒤덮는 느낌이었어요. 목은 계속 뻐근하고 어깨는 아프고 손목은 마치 무거운 짐을 든 것처럼 아프고 특히 밤에 자려고 누우면 어디를 어떻게 눕혀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잠을 자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몇 번이나 병원을 찾아갔지만 의사들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며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일 거라고만 하셨어요.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고 하시긴 했지만 그저 그렇게 넘길 수 없었어요. 저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졌고 제 몸이 더 이상 이렇게 아픈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무서웠습니다. 처음엔 잠시 지나겠지 하며 버텼어요. 힘을 내야 한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더 심해졌고 몸의 피로감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어떤 일을 해도 몸이 아프고 손목뿐만 아니라 어깨, 목, 심지어 허리까지 아파서 제대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요. 결국에는 통증이 몸 전체로 퍼지는 느낌이 들어서 걷는 것도 힘들고 뭔가 손을 쓰려고 할 때마다 몸이 저항하는 것처럼 아픈 곳들이 한꺼번에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조금 나을까 싶어서 누워있기도 했지만 누워 있어도 통증이 계속해서 덧대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 제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때마다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더 힘든 건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가끔은 너무 피곤하고 아픈 곳이 너무 많아서 웃는 것도 힘든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할 때마다 그들이 걱정하는 모습이 또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스스로 속이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절망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내가 아픈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검사를 받고 원인이라도 알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있었죠. 하지만 그 기대는 너무나도 빨리 부서졌습니다. 의사는 제 증상에 대해 간단히 묻더니 그저 손목이 아프고 피곤하다는 얘기만 듣고는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라고 반박할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증상이 심리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만 얘기하고 아무런 정밀 검사 없이 그저 진통제만 처방해 주셨어요. 제가 검사를 받기 원한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의사는 검사는 굳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저 스트레스 해소가 답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진통제와 함께 간단한 진정제를 주면서 조금 쉬면 나아질 거다는 말을 남기셨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절망적이고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통제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제 몸이 나아질 리도 없고 제 마음속에서는 이게 과연 해결책일까라는 생각만 계속 떠오른 채 병원을 나왔어요. 그저 약을 먹고 쉬라는 말에 저는 제 몸의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저 증상을 덮어놓는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아무런 정확한 진단도 받지 못한 채 그저 통증을 완화하는 약물만 받았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된 건지,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뿐이에요.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돌아온 게 정말 낯설고 속상했어요.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사의 말처럼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면 쉬면서 괜찮아지겠죠? 하지만 그게 진짜 해결책일까요?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왜 이렇게 힘든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너무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요. 진통제만 먹고 참으면 나아질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길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병원에 갔다고 해서 이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었고, 오히려 더 큰 불안과 절망감만 남은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원인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고, 그저 약으로 통증을 가리는 것만으로는 제 몸과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느껴요.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픈지 진짜 알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상황이 이러니 결혼도 직장도 모두 엉망이 되었어요. 결혼 준비는 하지도 못하고 있고 직장도 결근하는 날이 많아졌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알리사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알리사는 몇 달 전 아이의 치료를 위해 한국에 갔었어요. 처음에 알리사가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제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던 때라서 조금 의아했었죠. 그런데 이제 알리사가 치료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알리사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이의 상태가 좋아졌는지 물어봤어요. 알리사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야, 정말 잘 다녀왔어. 치료도 너무 잘 받았고 아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감과 함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요? 치료가 잘 되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알리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차근차근 풀어주었어요. 알리사는 먼저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최신 의료 기술을 사용하고 정말 정밀하게 검사해 주더라고.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고 개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줘서 너무 감사했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그렇게 의료 분야에서 앞서 있다는 건 몰랐거든요. 특히 아이가 필요한 맞춤형 치료에 대해 그렇게 섬세하게 접근한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알리사는 또 한국에서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병원은 서비스가 정말 뛰어나. 환자 맞춤형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진료부터 상담,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너무 편리하고 체계적이었어. 병원에 도착하면 모든 게 매끄럽게 진행되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했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의 서비스에 있어서도 최고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리사는 병원 내에서도 친절한 직원들과 세심한 배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까지도 정말 친절했어. 내가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챙겨주고 항상 상담을 열려있는 자세로 해주셨어.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믿음이 갔고 아이가 치료받는 동안 정말 안심할 수 있었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종합적이고 섬세한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알리사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병원에서 제공한 사후 관리가 너무 좋았다고 말했어요. 병원에서는 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줬고 언제든지 추가적인 질문이나 걱정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더라. 그런 점이 정말 안심이 됐어. 한국에서 받은 의료 서비스를 생각하면 진짜 잘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어. 알리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의료 기술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의 서비스와 정밀한 관리까지 모두 갖춘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알리사는 말하길 한국에서 받은 치료 덕분에 아이의 상태가 많이 나아졌고 앞으로도 아이가 더 건강해지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냥 대충 치료를 받고 돌아온 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치료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지금의 이 절망에서 나를 구해줄 것은 바로 한국뿐이라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특히 제 직장은 안정적인 직장이라서 휴직을 하거나 심지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되었죠. 하지만 제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에 가서 휴직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이라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을 거라 결심했어요. 당장 경제적 걱정도 있었고 휴직 후 복귀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도 불안했지만 지금 이 상태로 일을 계속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몸이 계속 이렇게 아프다면 어떤 일이든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모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병원도 알아보고 항공편도 예약하고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 모든 일정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은 많이 걱정해 주었지만 저도 불안하면서도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직장을 떠나게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제가 정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후회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휴직이 끝난 후에도 제대로 된 건강을 되찾은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치료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 13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의 서비스에 완전히 놀라게 되었어요. 장시간 비행이 조금 피곤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저 편리한 시설과 최첨단 시스템에 감탄하면서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이 정말 완벽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바로 절차의 효율성과 빠른 서비스였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찾고 입국 심사를 하는데 시간이 거의 들지 않았어요.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고 모든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친 후 화장실, 안내데스크, 환전소 등 다양한 시설이 바로 눈에 띄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또 공항 내 시설들이 너무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처음 도착한 순간부터 공항이 마치 미래의 공항처럼 느껴졌습니다. 디지털 표지판과 자율화된 서비스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처음 왔는데도 전혀 길을 잃을 걱정이 없었어요. 입국 후에 필요한 정보는 모두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모든 절차가 직관적이어서 정말 편리했어요. 공항 곳곳에 무료 WI-파이도 잘 되어 있었고 인터넷 속도도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감동한 부분은 시민들의 친절함과 매너였어요. 공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했지만 누구 하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는 몇 번이나 길을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그분들은 단순히 친절한 것을 넘어서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공항 직원분들이나 다른 승객들도 모두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줘서 저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공항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의 공항은 최첨단 시스템을 자랑한다는 말이 정말 실감났어요. 입국 심사도 얼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해서 정말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간편하게 수속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너무 인상적이었죠. 또한 공항 내에서 다양한 디지털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어 한 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최첨단 기술로 관리되어 있어서 정말 미래의 공항에 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공항 안의 편의시설도 정말 대단했어요. 여유로운 대기 공간과 쇼핑몰, 레스토랑 등 다양한 장소들이 공항 안에 잘 배치되어 있어서 대기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먹으러 가기에도 쇼핑을 하기에도 정말 좋았고 공항 안의 시설들이 모두 최신화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여러모로 한국의 공항은 제가 경험해본 다른 나라의 공항들과 비교해도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현대적이고 최첨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더욱이 저와 같은 환자에게는 작은 서비스도 크게 와닿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탄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제 형편상 마음 편하게 즐기고 있을 상황은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치료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직은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직접 겪어보지도 못했고 전해 들은 이야기가 전부였으니까요. 이런저런 불안한 마음을 간직한 채 한국에서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한국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병원에 처음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대기 시간의 효율성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병원에 가면 대기 시간이 길고 여러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대기 시간도 매우 짧고 모든 절차가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어요. 특히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진료와 검사들이 정말 정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증상을 세심하게 듣고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해 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자신의 증상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기도 힘들었고, 가끔은 진료가 흐지부지 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한국의 의료진은 저의 모든 증상에 대해 신경을 써주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검사도 필요한 것들만 정확히 받아 불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이렇게 효율적이고 정확한 진료는 정말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의 친절함과 배려였어요. 저는 사실 몸 상태가 나쁘고 불안한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받는 동안 마음이 많이 떨리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 상태를 듣고 나서 마야 씨 걱정하지 마세요.